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춘천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백강 조경환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올해부터 선생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지역에 치열했던 독립운동사가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독립운동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역사 바로 세우기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순천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맡았던 백강 조경환 선생의 흔적 찾기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생가 복원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잊히고 있던 애국지사의 공적을 알리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강 조경환 선생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생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낡고 허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복원 작업을 통해 새로운 역사 교육회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선생을 기리기 위해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선생의 아우를 딴 지역 내 도로명 지정과 함께 추모비와 조형물 조성 등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한평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강 김철 선생의 경우 기념관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알차게 진행돼 대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이번 사업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적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었으면 하고 또 성장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충정심이 조금 더 발로 되었으면. 순천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다양한 특화 사업을 발굴해 지역민들의 인식 제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펼쳐진 지역의 숨가팠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을 삭혀가며 해방의 기초를 다져왔던 선조들. 그들을 되새기는 기념사업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치열했던 과거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는 낙포부두의 노후화를 방치할 경우 여수산단 30여 개 입주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리뉴얼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79년 완공된 낙포부두는 주요 구조물의 파손과 부식으로 안전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부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광야항만공사가 올해 예산으로 2,27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여수광야항만공사는 차입금 규모가 지난해 1,20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총액은 569억 원 감소한 2,27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항만시설 확충과 인프라 보강 등 고유 사업 역량 강화에 지난해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907억 원이 투입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작업부터 지지부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언제쯤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모두 6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발의가 한 달가량 늦어졌지만 진상조사기구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 만큼 이제 실질적인 조사 기간이 보장이 됐다는 게 기존의 법안하고 달라진 거고요. 사실상 대표 동의하에 일종의 당론 발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법안들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달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행안위원회가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최근 법안을 행안위로 가져오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방위원회 관계자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안 돼
최종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임위 변경 작업이 지연되는 만큼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발의한 의원들이 행안위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열려서 진행은 안 될 겁니다. 행안위를 넘어서 논의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커요. 발의된 법안들을 토대로 단일 법안을 도출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법 제정에 적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여수사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의 소관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여수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139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91명, 바른미래당 24명, 민주평화당이 14명이며 자유한국당은 2명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지역위원회 20곳을 대상으로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그제 여수 갑 등 4곳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추가 분류한 데 이어 어제부터 전국 20곳의 사고지역위원회를 담당할 지역위원장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여수 갑과 여수을, 광양 곡성 구례 등 3곳이 사고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른바 편의점 안의 주유소로 해외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국내 첫 사례로 목포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8차선 대로에 양방향으로 자리 잡은 주유소. 유니폼과 모자를 갖춰 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신세계그룹 편의점 이마트24가 기존 주유소 2곳을 임대해 지난달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주유 서비스를 결합한 국내 첫 점포로 아직 편의점은 준비 중인 상태.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주유하는 동안 식음료와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안에 편의점이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주유까지 제공한다는 취지로 택배와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이 팔고 있는 삼각김밥, 도시락, 커피, 거기에 이제 기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마트24 측은 목포 1, 2호점에서 편의점 정비를 마치는 이달 중하순쯤 정식 운영을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이처럼 주유소까지 진출한 대기업을 두고 주유소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마트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주유소처럼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쓴다면 지금도 어려운 주유소 업계 생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김진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불경기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부 2명이 운영 중인 목포의 한 주유소. 3km 남짓 거리에 대기업 편의점이 주유업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에 한숨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기름을 지나치게 싸게 판다면 영세상인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석유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잖아요. 기름 팔아서 이익 안 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생기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 닫고 가야죠. 이마트24의 편의점 주유소 목포 1, 2호점의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79원. 목포 시내 주유소 평균 가격보다 12원가량 비쌉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기존 전국 대형마트 주유소 10곳의 주변 시장이 독식당한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유소들이 실제로 리터당 평균 5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마트24의 편의점 주유소도 매출 증대를 위한 미끼로 노마진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주유소 시장이 가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편의점 주유소가 확대돼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 기존 주유소들이 이제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
이마트24 측은 석유 저가 전략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임시 운영을 시작한 편의점 주유소에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7기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올해 추진할 4대 행정 원칙을 제시하고 국비가 확보된 주요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최근 2019년은 전남 행복시대의 원년이라며 적극적인 행정과 현장 소통 행정, 청렴도 향상과 도민과의 거버넌스 협치 등 올 한 해 추진할 4대 행정 원칙에 따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올 상반기 사업들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일선 시군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관광지 광역 순환 버스인 남도 한바퀴 겨울 테마 상품을 이번 주말부터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겨울 테마 상품은 순천 여수 겨울 바다 여행과 고흥 마음치유 여행, 구례 광양 옛길 여행 등입니다. 출근길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반짝 몰아친 한파가 누그러지고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선까지 올라서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 대기 정체로 경기도와 충청도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낮 동안에는 보통을 회복하겠고요.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태안 등 일부 충남 서해안 곳곳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서해안과 제주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구름 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3도, 춘천은 영하 7.3도, 대구 영하 0.9도, 대전은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